그다음에 오늘 여야정 협의체 네. 26일 날 출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첫 회의만 대표가 참석하고 네. 원내대표 제재로 간다. 원래는 민주당은 대표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조율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거리된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온전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동의 내에서 그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 정부와 이 국회의 그 공조,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이제 이 전국을 타개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를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거부를 하다가 네.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장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네. 이렇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게 이게 애초에 민주당의 그렇죠. 제안이었습니다. 예. 사실 원내대표와 의장과의 이런 협의체는 이미 그동안 있어 왔어요. 수시로 지금 그게 가동이 맞습니다. 돼서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당 대표가 이제 좀 더 이런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국정 난맥을 타개를 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게 맞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보다 좀 더 격을 높이자. 이게 이제 우리 주장인데 국힘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격을 높이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거부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걸 방치하기가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초기에만 네. 이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대표는 물러나고 원내대표들끼리 하자 이러는데 여전히 꼼수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은 이 내란에 연관이 있잖아요. 그 네. 특검에 조사장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그래서 국정 안정이라는 취지 때문에 결국은 그냥 넘어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태도를 보면 탄핵을 추진해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여야정 이제 협의체에 만약 원내대표급으로 이 이제 운영이 되면 한덕수 대행이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참여 안 할 수 있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맞아요. 장관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주체가 국회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당대표급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그 정부 국회 협의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이 국회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윤석열의 그 사실상 뜻에 추종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이거는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탄핵 정국을 대응하는 방안이 24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면 탄핵해서 다음 순번으로 넘기고 그리고 또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미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 윤석열의 탄핵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제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탄핵을
이상민 장관 탄핵과 법무부 장관 탄핵과 함께 탄핵을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탄핵안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탄핵이 이제 있으면서 전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기회를 준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자신의 본분을 상실하고 그 내란에 계속 동조하는 윤석열의 뜻을 따르는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전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탄핵안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은 이미 탄핵안 만들어서 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내일까지만 시야를 지켜보고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제 외국 그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행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뭐 이념에 치우치지 전혀. 않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뭐든지 뭐든지 하고 뭐 그리고 좀 보수계 인사라도 만나요.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는 그동안 쭉 그런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계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 이른바 보수 인사라고 불리는 뭐 이석연 전 네, 맞아요. 법제처장하고도 이제 만났고 그 윤여준, 예, 윤여준 뭐 네.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죠. 물론 김종인도 만나지 않았나요? 그분은 뭐 수시로 수시로. 만나 옛날에 네, 네, 맞아요. 최근까지 이제 탄핵 전국 이전에는 네. 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보를 보여왔고요. 물론 이제 진보 측의 또 인사들도 계속 만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외교적인 맞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그 리더십이 아직 제대로 없잖아요. 권한대행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차기 리더십의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탄핵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한 기자간담회가 외신 기자간담회입니다. 외신기자. 외신들이 뭐 BBC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유명한 외신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외국 대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만나는 것은 지금 외교 공백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제1야당 대표로서 조금씩 그 공백을 메우는 맞아요. 그런 행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꼭- 볼 때는 네,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뭐 빠르면 또 금방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국제 신인도도 계속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2, 3분 남았거든요. 네. 요즘 성동구에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어제 그제도 계속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시고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죠. 연말이라. 사실 그동안 이제 지역구 인성동에 우리 주민들을 거의 못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근데 또 계속 뭐 전당대 뭐 그다음에 맞아요. 선거 뭐또 이번에 탄핵 정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비상 상황이 지속이 돼서 지역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연말 맞이해서 송년회가 계속 많이 송년 행사가 있거든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송년회는 가급적 그렇게 참석을 하고 송년회를 하도록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맞습니다. 예, 다행히 그래서- 그런 또 지침이 있어서 예. 짬이 나는 대로 또 지역에 참석하시고. 최근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민주당 비상 체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고위원들은 뭐 언제 소집될지 모르니까. 뭐 거의 매일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네,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는 비상 상황으로 계속 간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계속 집회가 연이어 계속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도 집회가 있을 텐데 좀 많이 참여해 달라. 또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민주당이 앞서서 나가지만 여론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좀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탄핵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승리였고 시민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께서 국회를 애워사하고 국회를 지켜주셨고 또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 탄핵 표결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탄핵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법률적 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하고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재판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게 이 탄핵 재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정말 춥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그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동참해서 또 그 우리 시민들께 저의 또 말씀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밤에 가시면 전 의원님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들이 지금 비상사태로 계속 대기를 중이어서 힘들고 회의도 많고 이러신데 시간 내주셔서 또 오마이 TV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1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순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12시 반에 이곳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